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내전 상태인 시리아에서 가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전 사태에 개입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1시간 동안의 연례 의회 연설에서 터키 공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에 대해 우리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 차례 상기시킬 것이며 그들은 두고두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에 비판적인 오바마 미 행정부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6일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지속될 경우 과거 남아공과 같은 두 개 민족이 공존하는 단일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내전 상태인 시리아에서 가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북부 아크레 방문 중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시리아가 우리의 싸움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두 번째 테러 전선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시리아에서 헤즈볼라 본부가 있는 레바논으로 러시아제 또는 이란제 대공미사일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전 사태에 개입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은 채 포탄이나 로켓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왔을 때만 반격 포사격을 하곤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고자 대표적 반이스라엘 국가인 이란과 함께 반정부군, 순위파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에 지난 9월 말부터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7일 가자 지구를 공습했습니다. 군은 성명을 내고 가자 지구에서 쏜 로켓이 지난 주말 두 차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군의 차량에 떨어졌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이스라엘의 이번 폭격은 하마스 내 무장 세력인 에제딘 알카삼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며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군인을 공격하려던 팔레스타인인 4명의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4일 팔레스타인인 3명의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인근과 헤브론 지역 두 곳에서 이스라엘 군인을 흉기로 공격하려다 사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서안 지역에서는 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검문소를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하다 이스라엘 경찰이 쏜 총탄에 맞고 숨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터키 공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에 대해 우리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 차례 상기시킬 것이며 그들은 두고두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크렘린궁에서 1시간 동안 열린 연례 의회 연설에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에 대해 장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푸틴은 군사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우리 군인들을 살해하는 비열한 군사범죄를 저지르고도 토마토와 건설이나 다른 분야의 제한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터키의 전폭기 격추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진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푸틴은 터키에는 많은 믿을 만한 러시아의 친구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시리아에서 우리 군인들이 사망한 데 책임이 있는 터키 지도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알라신만이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것이며 아마 알라신이 터키 지도부의 이성과 판단력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을 징벌하려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냉소적으로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연설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세계 각국이 모든 이견을 버리고 유엔 주도의 단합된 테러 전선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방의 경제 제재와 국제 유가 급락으로 러시아 경제 지표가 연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도는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에 비판적인 오바마 미 행정부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6일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지속될 경우 과거 남아군과 같은 두 개 민족이 공존하는 단일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측 때문이라면서 이스라엘은 두 개 민족이 공존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케리 장관의 경고를 일축하고 나서 중동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논란이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을 통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유대인 정착 활동이 계속되는 등 서안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계속될 경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은 서안 지역에 대한 통치를 맡아야 할 것이며 이는 유대인 단일 민주 국가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단일 국가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주례가기에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그들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한다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S가 러시아인들을 참수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7분 30초 분량인 이 영상은 러시아인들이여 너희들은 정복당하고 모욕당할 것이다 라는 러시아어와 아랍어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영화처럼 편집한 이 영상에는 클로즈업된 푸틴의 얼굴도 등장합니다. 흉기를 든 IS 대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너는 개라며 욕설을 퍼붓고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푸틴, 너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너의 아들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IS 대원은 또 너희들을 죽인 우리 아들들을 위해 너희 아들들을 죽일 것이고 너희가 파괴한 우리의 집을 위해 너희들의 집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말부터 시리아 내 IS 공습에 나섰고 시나이 반도 여객기 폭발 테러를 겪은 뒤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스라엘.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2차례씩 봄과 가을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났던 브레드TV에서 이번에는 꽃이 만발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경 속의 회복 순례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24일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이렇게 두 번의 회복 순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올리브 코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무화과 코스는
지금까지 한국의 순례자들에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구역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바돌로메 그리고 다데오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베두인 텐트 안에서 쏟아지는 사막의 별들을 보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 음악회를 가지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코스와 무화과 코스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주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주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순례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스라엘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